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핵심 이론하고요,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이론들 같이 한번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 저희 예상 문제집이 있죠?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이제 풀어볼 건데, 전부 다 풀어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랜덤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자격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다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찾아보고 오셨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자격증은 일단 과목이 이제 3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일반, 파생상품 펀드, 부동산 펀드 이렇게 돼 있는데, 펀드 일반이 지금 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죠. 펀드 일반 1, 2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책은 4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3과목이 될 거예요. 이 파생상품 펀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 펀드라는 펀드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파생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는 일단 파생상품 펀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문항수가 펀드 일반에서 지금 6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과목 파생상품 펀드에서 25문제, 3과목 부동산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합격선은 이제 70%죠. 네, 밑에 보면 각각 70%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한다. 요건 여러분이 퍼센트보다는 개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쳐서 100문제니까 70개를 맞으면 되는데, 앞쪽에 뭐가 있냐면 과락 기준이 있어요. 정답 비율이 50%가 안 되면 과목 가락이 돼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의외로 파생상품 펀드나 부동산 펀드에서 과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이제 과락 기준을 먼저 좀 보시고요. 자, 만약에 파생상품하고 부동산에서 과락을 넘긴다. 전부 다 지금 25, 15이기 때문에 50%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25개는 13개를 맞으셔야 되고요. 15개는 지금 8개를 맞으셔야 돼요. 2개 합치면 이제 21개. 그러면 이제 70점이 되기 위해서는 50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60문제 중에서 50개를 맞춰야 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여러분이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공부하실 때는 2과목, 3과목이 재밌어요. 네, 특히나 이제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재밌어요. 막 새로운 것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그래프들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데, 당락은 여기서 결정되지 않아요.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1과목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과목은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재미가 없어요. 얘는 제도, 법, 막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 무슨 ESG에다가 무슨 자금 세탁에다가 희한한 법들까지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과목은 외우면 맞고 외우지 못하면 틀려요. 근데 2과목, 3과목은 상대적으로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면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과목, 3과목에서는 반 정도 맞춘다. 50%. 2개 합치면 지금 이제 40문제니까 20문제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한 40개 중에 한 30개 정도. 실제로 나중에 시험을 보시면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문제는 2과목, 3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올 거예요. 그 대신에 1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를 쉽게 내더라도 외우지 못하면 법 조항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워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전에 혹시라도 자격증 취득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증권펀드 투자상담사, 간접투자증권 판매 인력 이런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제 1과목 면제, 2과목, 3과목만 시험 보시면 되고요. 파생상품 펀드 투자상담사를 갖고 계시면 1과목, 2과목 면제,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투자상담사를 갖고 계시면 1과목, 3과목 면제니까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3가지 정도를 이제 강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자격증 공부를 처음에 내가 올해는 자격증 한번 따보자 공부를 시작하면 맨 첫 번째부터 쫙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 대부분 인지상정인데, 저는 공부 순서를 막 바꿀 거예요. 왜 바꾸냐면요. 지금 이제 2과목 파생상품 펀드하고요, 3과목 부동산 펀드는 어떻게 보면 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각각 공부를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1과목은 총론이에요, 총론. 일단 자본시장법 그러면 그 안에 파생상품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공부한다고 1과목부터 공부를 하면 막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뒤에 강론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강론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실제로는 2과목, 3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고 1과목에 가면 법이다 보니까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파생상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왜냐면 그걸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과목, 3과목을 먼저 학습을 할 거고요.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상품 펀드인데, 첫 번째 우리 파트가 뭐냐면 파생상품 펀드 법규예요. 그럼 그 법규 중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위험평가액을 산정한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다 잃으면 끝이지만 파생상품은 100만 원 잃고 더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했을 때 위험이 얼마야 이걸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이나 스왑을 모르면 그 앞에 거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3장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3장이 선물, 옵션, 스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공부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1장부터 공부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아닌 또는 전공이 아닌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다. 이럴 때 학습하시기 용이한 순서대로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세대 자체가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책이 4권이고 잘 모아놓으면 배구작이 딱 좋은 두께잖아요. 이거를 뭐 짧게 쇼트처럼 재미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좀 길어지더라도 제가 반복할 거예요. 반복 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을 드릴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필요한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은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문제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답이 2개예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저는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걸로 문제를 냈습니다. 교재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교재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개념은 알고 있어요. 제가 선물이 뭐야?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 선물을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지문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제가 내용을 쫙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내용을 안다고 해서 시험에 문제를 맞는 것과는 또 별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계산 문제예요. 공식을 제가 열심히 외웠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살짝 꼬우면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이 막 문제만 풀었는데 붙는 경우도 있어요. 또 왜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출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지문 넣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 낼 만큼 중요한 것들을 지문에 넣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자주 보는 익숙해지는 지문이 많으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1주 전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험 때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험 1주 전부터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때부터 내가 정독을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독을 하면 한 번 겨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처음에 봤던 거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열심히 1주 전까지는 공부하시고요. 1주 전부터는 문제풀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좀 할애하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좀 2과목 파생상품 펀드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 펀드에 대한 핵심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학습 가이드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 세 과목 중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1과목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채권 중에 주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 계산이라든지 뭐 수익률 곡선과 관련된 듀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계산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 파생상품 펀드에서 나오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응용 문제. 그래서 기본 이론이 아니라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유형별로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어쨌든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는 암기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단순히 암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살짝 틀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챕터가 이제 우리 파생상품 펀드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뭘 계산하라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살짝 틀어서 계산 문제 풀면 또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파생상품 펀드에는 챕터가 5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파생상품 펀드 법규. 요거는 1과목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든 펀드를 관장하는 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저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본시장법 중에 파생상품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압축해서 하나의 챕터로 만들었어요.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파생상품 펀드 영업. 요거는 각각의 파생상품 펀드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각각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게 나열된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텐데, 실제 이제 업무적으로 저희가 파생상품 펀드를 투자 권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고요. 8문제. 25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1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챕터 1 같은 경우는 1과목과 어느 정도 연동도 되고요. 챕터 2 같은 경우는 1과목에 가면 우리 그 펀드 투자의 2의 2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다시 중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한꺼번에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파생상품 펀드 투자 1, 2가 나눠지는데요. 1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스왑 요 세 가지 기본적인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파생상품 펀드 투자 2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해서 각각의 파생결합증권, 뭐 대표적인 게 뭐 ELS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파생결합증권하고 이색 옵션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옵션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생상품 펀드 리스크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걸 합쳐서 지금 10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5개, 3개, 2개 이건 아닌데 뭐 시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파생상품 펀드 투자 1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통상 선물에서 2문제, 옵션에서 2문제, 스왑에서 1문제 정도. 스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데 우리 책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작아서 이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상품 펀드 투자 2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맨 앞쪽에 결합증권에서 1문제, 이색 옵션에서 1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포트폴리오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파생상품 펀드의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이제 자체 해칭을 하느냐 아니면 그 다이나믹 해칭 말고 이제 우리가 그 외국의 그 투자 은행들하고 같이 거래하는 우리 그 백투백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 백투백 거래하고 자체 해칭 거래. 그러니까 결국 파생 결합증권을 발행한 발행사의 리스크하고요. 파생상품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리스크. 요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각각 1문제. 뒤에 이제 판매사의 리스크가 있는데 판매사의 리스크는 참고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출제 비중은 매우 낮고요. 그래서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학습 비중들을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